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plays a key role in handling state affairs, such as national disasters, safety management, and policy improvements at local governments. Since his inauguration in June 2017, Minister Kim Boo-kyum has proven himself to be the minister who values communication and hands-on leadership to create a better country. We sit down with Minister Kim Boo-kyum on Heart to Heart to hear about the achievements his ministry has made over the past year, along with his future goals to make the lives of Korean citizens both easier and safer. 국정 운영의 중추부처 수장으로서 오늘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안전부의 김부겸 장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의 김부겸입니다. 이 아리랑 TV를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대담을 아주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느덧 장관으로 취임하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네. 국민들은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사건이 있어서 저희들은 바쁘게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정부 조직을 개편을 해서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서로 조직 통합을 해야 했고요. 그러던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이 겪어보지 못한 포항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났고 네. 그리고 제천, 밀양 등에서 또 큰 화재가 나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장을 뛰어다니는 1년, 또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1년, 그리고 그분들의 아픔 속에 정부가 함께 있다라는 네. 그런 인식을 드리는데 그렇게 바쁘게 보낸 1년인 것 같습니다. 네. Minister Kim Boo-kyum is known as someone who goes the extra mile to make site visits. Over the course of a year, a combined 98 disaster and local government sites have been visited by the minister himself. So why does he travel all over Korea? 장관님의 글쎄요, 이렇게 정말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별명이 굉장히 특이한 별명이 있더라고요. 바로 꿀벌겸이라고. 네,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정말 꿀벌처럼 바쁘게 이렇게 현장을 뛰어다니신 걸로 유명하신데 이렇게 유독 현장을 자주 방문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뭐 주로 SNS 같은 데서 이제 그런 별명을 붙여주신다는데 네네. 뭐 그렇게 악한 이미지는 아니니까 괜찮네요. 저는 뭐 평상시에 정치를 할 때 네. 결국 소통의 길이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가면 무언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 또 그런 지혜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어 보자면 지난번에 이제 포항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 네네. 사실은 바로 뛰어갔습니다. 제가 뛰어가 보니까 지진에 대한 어떤 피해라든가 복구도 중요하지만 네. 그 다음 날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문제가 정말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장에 뛰어가서 교육감님이나 혹은 교장 선생님, 학교 운영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 수능을 강행하면 네. 그 포항 지역의 한 6천 수험생들한테는 국가가 아주 매정한 어떤 그런 존재가 되겠구나. 어쩌면 제2의 세월호처럼 이식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네. 그래서 바로 현지에서 시장님이나 지사님 또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수능 연기가 불가피하겠다는 건의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수능 연기 일주일 동안 물론 많은 국민들이 가슴도 졸이고 했지만 네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 소수지만 그분들의 아픔에 동참해주고 이해해주면서 국가적인 큰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준 어떤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네네. 결국 이것도 현장에 갔기 때문에 막 그럴 만한 어떤 판단과 어떤 그 용기가 생긴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꿀벌겸 외에도 얼마 전에 새로운 별명이 생기셨더라고요. 바로 정치계 미담제조기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KTX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승객을 그래서 지금 혼내셨다고 그래야 될까요? 지금 혼쭐을 내주는 사연이 공개되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이렇게 오르시기도 하셨어요. 어떤 사연인지 설명을 글쎄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조금 쑥스러운데요. 네. 제가 이제 주말이면 네. 지역구인 대구에 갔다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한 승객이 조금 그냥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함을 치고 여성문을 이렇게 윽박지르는 이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아마 결국 알고 보니까 그 승객이 자신이 타야 될 차를 놓치고 네. 다른 기차를 타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좌석이 없다고 해서 항의가 시작된 건데 뭐 좀 항의할 수는 있는데 좀 지나치게 계속 다른 승객들한테 크게 들릴 정도로 고함을 치고 네네. 그리고 여성문을 윽박지르는 이런 장면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보다 못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그 옆에 칸 바깥에 나가면 이제 연결 통로에 네네. 가서 하시지 그러느냐. 그리고 또 그 여성모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윽박지르는 그 승객한테 대해서 늘 미소를 잃지 않고 답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것은 그건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좀 다짜고짜로 당신이 뭔데 그래 무슨 공무원이라도 되는 거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래요 나 공무원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돼서 이게 일이 좀 됐는데 네. 조금 자칫하면 이제 험악한 장면까지 올 뻔했는데 그 무렵에 마침 이제 공안께서 뛰어오셔가지고 네. 그분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작은 해프닝에 불과했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서울역까지 왔고 아마 광명 정도에서 내린 어떤 뭐 제 뒷좌석이나 이분이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SNS에 올림으로써 이렇게 됐는데 뭐 그 내용 자체는 어쩌면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만은 아마 많은 분들이 격려하시는 핵심 내용은 모두 다 남의 일은 귀찮아 하는데 네. 그래도 당신이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체면 안 따지고 그 문제 제기를 해주고 또 그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좀 괜찮아 보였다 이런 것 같은데 멋지세요. 제가 공무원인 건 맞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한테 조금 제가 조금 뜬다 하는 소문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장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남의 일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그냥 등 돌릴 것이 아니라 서로 좀 도와주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안전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네. 안전을 혼자 책임지거나 정부만 책임질 수는 없거든요. 네. 이게 우리 일이라고 우리 함께 하면 이게 극복이 네.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위협 요소는 누군가 지적을 하면 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 등굣길에 막 과속으로 달린다든가 네. 불법 주정차 같은 건 누구나 우리가 네.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꿀 수 있거든요. 이제 일종의 이제 이것도 하나의 직업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럼요. 조금씩 네, 해나가는 우리 주변부터 그렇게 고쳐 나가면서 네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늘 강조해온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이 안전한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결국은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네. 효율성, 또 빨리빨리, 또 뭐 어찌 보면 나 개인은 괜찮을 거야라는 그런 네네. 안전 불감증이 쭉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그런 재난을 당하거나 혹은 그 비극을 또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개인 국민이 감당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예상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과거의 관행 같은 것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모두 다 빨리 복구를 하고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바로 이제 법령 제도의 정비에 이어서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안전 문제는 비용이다. 그게 운이 없으면 그런 것이지 평상시에
거기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 아니거든요. 많은 선진국들이 그런 대비를 함으로써 피해를 줄이고 네. 국민의 희생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도 그런 것을 하자는 거고 네. 그러려면 바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네. 공짜는 아닙니다. 네. 네. 바로 투자를 해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어떤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지나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벌금 같은 걸 이런 것들을 좀 강화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 더 쉽게 아니면 조금 더 빨리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전혜배 선생님 한국에 네. 언제 오셨죠? 저는 90년대에 왔습니다. 아마 그 무렵에도 한국인들은 운전을 하실 때 네. 안전벨트를 안 하시는 게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네네네. 최근에 이 안전벨트를 완전히 하는 문화는 지난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그 당시 정말 정부가 나서서 강력하게 홍보도 하고 네. 또 경찰들이 나서서 단속도 하고 했습니다. 네네.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다 하는 게 이제는 정착이 됐습니다. 네. 바로 이런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금한 것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은 결국은 투자도 하고 인식 개선도 하고 제도도 바꾸고 또 특히 그 제도는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에 네. 그걸 깼을 때는 아주 엄청난 페널티를 부과를 했죠. 그걸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네. 다만 그 과정에서 혹시 뭐 정부가 너무 많이 국민들한테 부담을 지운다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 우리 생명 또 우리 이웃 간의 어떤 이런 평화를 지키는데 필요하다면 그 정도는 감내할 각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로 만들어가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지금 한계에 도달한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대안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분권적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방분권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쭤보고 싶어요. 지방분권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어떤 점이 좋은가요? 예를 들면 네네.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편한 예를 들면 필요한 게 주로 뭔가요? 예를 보면 무슨 우리 주거 문제, 네. 예를 들면 요즘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에 있어서 어떤 교통 환경 문제, 네. 이런 등등을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이게 무슨 국가가 관여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이런 거야말로 내 주변 살림을 책임지는 바로 지방자치 혹은 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네. 개개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정을 모르니까 엄청난 정도의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투자를 했지만 네. 사실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년 실업 문제. 분명히 저 청년은 어떤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데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양한 어떤 안내를 하면 조금 눈높이만 낮추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변에서는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요새 불경기라고 하는데 네. 그중에서는 우리 동네 골목 상권을 살려야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누가 잘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어디에는 얼마 예산을 쓰시오, 어디에는 투자를 하시오, 어디에는 무엇을 하시오. 네. 이런 것들 중앙보다는 오히려 내 지역 살림을 1차적으로 책임지는 바로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정부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왜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위에서 마치 뭐 이렇게 지시하듯이
뭔가 조금씩 국민들의 세금을 나눠주고 네. 이런 방식의 국가 운영은 이제 한계에 왔다. 과거처럼 모두 일사불란하게 한 덩어리가 돼서 앞만 보고 뛰기만 하면 되던 그 시절은 이제 아니다. 네. 이미 국민 소득도 그만한 정도 이르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국가 운영 시스템을 바꿔보자라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게 지방 분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방 분권의 핵심은 바로 이제 재정 분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오셨는데 지금 재정 분권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엇인가요? 이런 거죠. 지금은 사실상 그 국민 세금을 쓰는 방식 중에서 네. 우리 지방 정부가 총화해서 전체 60% 가까이를 씁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약 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금은 어떻게 거두느냐? 국가에서 한 80%를 거두고 각 지방에서는 한 20%밖에 못 거둡니다. 그러면 돈을 거두는 사람과 돈을 쓰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가 하라는 요구하는 어떤 데 따라가기를 급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책임을 지고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기 바쁘고. 그리고 내 지역별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삶을 좀 더 낫게 할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네.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사실상 아예 세금을 나눌 때 네. 국세와 지방세를 나눌 때 좀 더 지방에다가 재량권과 그 몫을 주거나 혹은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더라도 그중에서 지방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몫을 늘리자 하는 것이 바로 재정분권의 취지이고 네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통령 소속 네.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저희들 안을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 안들을 조만간 발표할 작정입니다. 네네. 현재까지 그러니까 진행 상황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네. 자, 일단 지방선거 기간인데요. 특히 올해는 역대 가장 공정한 지방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종종 이렇게 언급을 해오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올해 6월 달에 치러질 지방자치선거에서 뽑는 공직자의 숫자가 4,000명이 넘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후보자도 많고 그러니까 경쟁이 격화되다 보면 뭐 상대편을 비난한다든가 혹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가 혹은 또 정권 등 다른 방식을 동원할 여러 가지 그런 유혹을 하는 요인들이 많죠. 그런데 적어도 정부의 입장은 적어도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이 선거 결과에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만한 절차의 정당성, 바로 그게 민주주의 요체가 되잖아요. 네. 이 문제만큼은 철저히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예년보다도 한 2주 일찍 네. 일종의 선거 감시 기구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도 받고 네네.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나 혹은 다른데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네. 이 지방 정부의 수장들을 새로 뽑는 것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여러 형태로 그분들하고 이렇게 엮인다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공무원 개인은 어떨지 몰라도 이것은 사실은 부정이거든요. 이것은 파울 플레이란 말이죠. 축구에서 파울 플레이를 하면 그 공격권을 그렇죠. 뺏기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파울 플레이 속에서 뽑힌 그런 단체장이나 그 의원들이 네. 주민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대표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직자들한테 철저하게 당신들은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철저한 심부름꾼을 거쳐야지 당신들이 그 후보자의 어떤 대리인 역할을 하거나 혹은 그분들이 이익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는 걸 하지 마라라는 그런 강력한 지침을 내리고 네. 또 곳곳에서 저희들이 막 그런 데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이른바 이제 저희들이 내려가겠다는 것은 네.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는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건 지난 이제 3월달에 했고요. 지금부터는 거기에 따른 준비 그리고 이게 뭐 저희들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가면 약 2,000명이 넘는 식구들이 네. 그 세종시로 이사를 가게 되니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한 정도 일을 볼 수 있는 사무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네. 그분들이 죽어도 네네. 여러 가지로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하나는 실질적으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 행위가 좀 더 국민들에게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런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공동체 전체로 봤을 때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지방 어떤 분권과 균형 발전에 네. 어떤 큰 그림이 완성되는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네.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야 될 네. 그것도 청사가 지금 없거든요. 우선 네. 임대 건물에 저희들이 가야 되고, 네네. 그 이제 청사를 어디에 짓고 어떤 설계를 하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준비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한 해 현장을 정말 바쁘게 뛰어다니시느라 좀처럼 좀 쉴 틈도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비법 같은 게 있나요? 어떻게 예. 건강 관리, 체력 관리를 하시나요?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오해하시겠지만 저도 한때는 조금 날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볼만했는데 지금은 제가 몸이 제법 많이 불었거든요. 그만큼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안 하던 제가 그동안 이제 헬스 회원권도 하나 끊었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 부모님 덕분이죠. 뭐 네. 부모님이 좋은 그나마 건강을 물려주셔서 잔병치레는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사람이라는 건 늘 자기 건강은 그만큼 계속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셔서 이렇게 더 건강하신 게 아닐까요? 뭐 예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저는 뭐 예 음식도 맛있게 먹고요. 네네. 또 어디 가면 항상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좀 제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거긴 하는데 네. 그렇다고 지금보다 날씬하면 여러 가지 좋다라는 충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으로 하트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우리 이제 국민들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 여러분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찌 보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들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전 문제 그렇고요. 지방 분권 문제. 우리 삶을 지금보다도 좀 더 풍요롭게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어떤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바로 지방 분권이요. 안전 문화 개선의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정부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런 행불행을 그냥 개별적인 차원에 맡겨 두지 않고 함께 풀어가겠다, 책임을 지겠다 그런 어떤 태도 변화이긴 합니다만 결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법과 제도만큼으로는 이렇게 달성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꿈꾸는 안전하고 또 생명과 이웃이 서로 사랑받고 존중받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정말 연대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우리 자식들, 우리 아이들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말 보람이 있고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또 아리랑TV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하시고 작은 실천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국민이 필요하는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고 또 국민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 기울여주고 계시는데요. 늘 지금처럼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아주 자상하고 또 세심한 어머님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